이하늘 씨는 은퇴 후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다니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막상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이 주는 해방감이 좋았지만 하루 종일 특별한 일정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무료하고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생각처럼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생활비보다 실제 생활비가 훨씬 많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외식과 여행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지출이 예상보다 빨리 증가했습니다. 또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비와 관리비가 예상보다 더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아무도 자신의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하늘 씨는 은퇴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감정적인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하늘 씨는 은퇴 후 15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불과 3년 만에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소비 때문이 아니라 은퇴 후 재정을 관리하는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할 예산만 고려했을 뿐 은퇴 후 남은 수십 년 동안 자산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초반에 집중적인 소비를 하면서 예산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돈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소득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금이나 임대 수익 같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했고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예적금 위주로 자산을 관리하며 돈이 줄어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셋째,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변화를 간과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돈의 가치는 점점 낮아졌고 세금과 공과금, 생활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유동적인 자산 관리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넷째, 의료비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비급여 치료와 장기적인 건강관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다섯째, 자녀들의 경제적 문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녀들의 실직과 창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했고 이에 대한 기준 없이 도와주다 보니 본인의 재정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여섯째, 은퇴 후 소비 패턴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여행, 여가 활동 등으로 인해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설계를 하고 연금이나 투자 배당금 같은 소득원을 확보하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자산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를 대비하고 자녀 지원 기준을 명확히 정하며 은퇴 후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재정 관리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퇴는 단순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부분만 신경 쓰고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미처 대비하지 못합니다. 첫째, 은퇴 후에는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았던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역할 부족으로 인해 무기력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책임과 목표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 및 가족과의 관계 변화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우자는 자신만의 생활 리듬이 있었는데 은퇴한 배우자가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도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인정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에 대한 인정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러한 기회가 줄어들어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자유 속에서도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경제적 변화에 대한 걱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을 떠난 후에는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하지만 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생활 리듬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규칙적인 일정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무의미한 생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배움의 기회가 감소하면서 삶이 정체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체성을 유지하고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건강 관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하늘 씨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은퇴 후의 삶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를 위해 소규모 투자와 연금 최적화를 고려하며 단순한 소비 절약이 아닌 소득 창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여 필수 생활비와 의료비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명상과 취미 활동을 통해 정신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기 위해 멘토링과 강의 활동에 참여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기회를 늘렸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재정립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기보다 자립을 돕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배우자와 함께 여행과 취미 활동을 공유하며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또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되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SNS 활용법을 배우며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는 자서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루 일과를 계획적으로 운영하며 무기력함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하늘 씨는 은퇴 후의 삶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았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건강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 의미 있는 목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며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관리, 정신적 웰빙, 그리고 사회적 활동과 도전이 중요합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경제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까지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을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의료비와 생활비를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연금, 임대 수익, 투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정신적 웰빙을 유지해야 합니다. 은퇴 후 역할의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취미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명상, 독서, 여행과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아, 성찰을 지속하면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활동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은퇴 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멘토링 및 강의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도전적인 취미를 가지면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건강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자산만 있으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 파트타임 일자리, 연금 활용, 안정적인 투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부동산이나 고정자산에만 집중하지만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은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정신적, 정서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많은 시간이 생기면서 삶의 목표를 잃거나 무료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 지역사회활동 등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 조율, 자녀와의 금전적 관계 설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므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지속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균형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은퇴 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휴식의 시간으로만 생각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벗어나면서 생기는 자유로운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를 배우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뤄두었던 목표들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은퇴는 사회와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직장에서의 인연이 끊어지더라도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고민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의 역할을 내려놓더라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의미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는 은퇴를 준비할 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는다면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혜의 관계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